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브렉시트, 이탈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브렉시트는 프랑스가 EU를 떠난다는 얘기고요. 이태리브는 이탈리아가 유로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After watching Brexit,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유로 이탈 현상을 브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해서 수차례 하원에 의결 요청을 했는데 계속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현재 그 4월 12일 날 특별한 뭐 어떤 그 해결안이 없으면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 프랑스나 아니면 이태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공론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의 그 투자 대형 그 투자 자금이 다 영국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운드화가 급락이 예견이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시장의 이슈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다시 위험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 프로그램은 제일 뒤로 나가 있어요. 무역 협상, 그 다음에 군사 협력, 그리고 노스코리아 뉴클리어스 웨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일 뒤로 늦춰져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4월 11일이죠. 1일에 워싱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 회담 결과가 나와서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단초가 돼서 어떤 우리나라도 어떤 통일의 어떤 서막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elf Destructive Political Act.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로 좋은 뉴스는 팔로우하는 그런 그러니까 클럭 워크 라이크 임펄스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상태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클럭 워크 라이크 임펄스가 무슨 말인지를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피의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어떤 그보다도 더 유명해질까봐 이거를 want to kill 이거를 죽이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천리마 시빌 디펜스 이게 천리마 민방이라고 그러대요. 이름이 좀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스페인 대사관에 이제 김혁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핵 협상에 참여한 인물인데 협상 전 5일 전에 이 스페인 대사관을 이 천리마 시빌 디펜스 이쪽 사람들이 급습을 해서 그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를 하고 뭐 또 어떤 그 교육도 하고 세뇌 교육 그리고 이때 뭐 전자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컴퓨터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그 저장 장치를 일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북한하고 전혀 다른 김한솔이라는 친구가 있죠. 김한솔. 이 친구가 이제 누구야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김정철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김정철? 아닌데 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김한소 그 아들이 이제 김한솔이고요. 김정은과는 그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그때 그 암살 사건 이후에 스페인 저 이때 그 CIA 요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음, 아마 이때부터 그 미국 정부가 CIA가 개입을 해서 지금 그 천리마 민방위 얘네들이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을 하면서 요 자료들을 지금 FBI와 공유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리마 민방위는 여기서 보면 리전 김정은을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체이고 이게 이제 북미 협상에 어떤 결과를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스페인 대사관에서 상당히 그 뭐 정보기관처럼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뭐 일부는 그 뭐 자기 여권을 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그 정돈된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정보기관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페인 대사관을 그냥 정면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 이 사건을 뭐 외부로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유일한 어떤 그 백두혈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타 뭐 김한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거의 뭐 알려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그 협상에 어떤 그 지나치지 못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그 추가로 북미 협상에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천리마 민방위 인데요. 에이드리언 홍이라고 하네요. 이 북한 인권 활동가로 2012년에 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는데 이 사람 부모가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 선교사에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도 몇 번 방문을 했고 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도 하고 하는데 무수한 북한 주민들이 기근과 공포, 그다음에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그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예일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뭐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바라고 어떤 임시정부 성격의 어떤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인데요. 하여간 그 북한 핵무기하고 뭐 미사일 활동들이 뭐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US 미국 장군이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경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들로라고요. 백악관 경제고문이거든요. 경제고문.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그 트럼프랑 친해요, 친구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현행 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월가에서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추가로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윗인데요. 그 패드가 금리를 착오로 해서 인상을 해서 있는데 만약에 그 양적 완화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GDP가 한 3%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선이 이제 2020년 11월 정도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그는 지속적으로 아마 금리를 하향 유지되는 걸 아마 그는 희망하리라고 보고요. 추가로 이번에 아까 그 커들로 그 백악관 경제고문처럼 내년 말에 추가로 금리 인하 방침을 아마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지금 그 중국 관련 기사가 났네요. Chinese and US made new progress in the trade negotiations and both sides discussed the wordings of an agreement that designed to resolve bilateral trade dispute. 그러니까 중대한 진전이 있었고 어떤 무역 합의안의 워딩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의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뭐 메인 타이틀은 Fear, Losing, 그러니까 공포와 뭐 경로, 뭐 그다음에 1사분기 최대의 성과, 위험 자산에 대한 최대 성과가 한 10년 안에 베스트 쿼터, 최고의 성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작년 12월에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1, 2, 3월에 거의 뭐 전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복구를 했습니다. Stock credit and committees rebound from miserable 2018. 그러니까 2018년에 어떤 잔인한 해로부터
어떤 주식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티가 리바운드를 했고 다음에 인베스트 스웨트 그러니까 연준이 과연 어떤 그 정책을 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Stock climbed round out strong quarters and treasuries fell amid hope for the trade deals.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올랐고 그 다음에 채권은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무역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채권은 떨어졌고 뭐 주식은 1, 4분기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BBC 뉴스인데요. EU leaders plan for no deals as other options dissolve.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브렉시트는 노딜을 예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테레사 메이 총리도 건건마다 수정안이 부결이 되니까 사면 초과죠. 그녀도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이 브렉시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한치를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407%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게 단기물과 역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난주에 거의 스톡 마켓이 거의 폭락 수준을 겪었는데요. 이게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소 안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요. 이게 미국이 이런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 부채는 많은데 소비자들의 어떤 그 금융 부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적 완화의 연장이 소비자들한테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 어떤 둔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의 환율인데요. 1137원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1110원에서 1140원까지 갔다가 일부 떨어지다가 다시 이게 상승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정고점인 1145원까지는 돌파를 안 하고 이게 이제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리라고 전망을 하는데 현재 그 달러 지수가 상대적으로 96.815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브렉시트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있는데 이 파운드화가 같이 하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은 바스켓의 비중이 많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럽 쪽의 안정을 찾아야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우리 그 원화 자산이 상승을 하는 기대감으로 어떤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큰 방향은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리커청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 경제 안정의 적극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3월 들어 두 자릿수로 늘고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증가한 것 등을 뭉뚱그려 지적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중국은 6.2%대가 이제 공산당에서 제안하는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근데 이제 대량의 그 화폐 그러니까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그 절세안을 한 2조 위안 정도 되네요. 엄청나네. 2조 위안이면 감세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A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A주를 보더라도 중국 경제 앞날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